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돈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뭐든지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데 이제 미라클 베드타임은 그걸 먼저 만들어서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육아가 수월해지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엄마를 코칭해서 엄마가 본인의 행동을 다르게 해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애가 바뀌라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소소일상 낯선 대화 15번째. 작가님은 어떻게 미라클 베드라는 취침 습관을 가지셨고 또 이런 책을 내시게 됐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피아노가 이제 그 실시간에 연주를 해야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예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루틴에서 조금도 벗어난 걸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공을 던질 때 뭐 이렇게 침을 탁 뱉고 뭐 탁탁탁 3번 하고 뭐 탁탁 뭐 한 다음에 그 공을 꼭 던진다던가 뭔가의 징크스 루틴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었던 그 습관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도 이제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남편도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이고 약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둘이 그 MBTI를 검사해 보면 다 틀려요. 저는 ENFJ이고 이 사람은 완전 다 반대인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약간 습관이나 그런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저희가 지켜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게 갖기가 힘들거든요. 남편이랑 그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필요 없이 이제 아이들을 루틴에 맞춰서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아니죠.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전 또 막 동갑내기 남편이라서 또 싸우기도 엄청 열심히 싸워요. 뭐든지 좀 열심히 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미라클 베드타임 처음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하는데 맡길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외손자를 키우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호주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뭐 이런 시기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되고 한데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일찍 재우고 이렇게 요런 습관만 들여주면 조금 아침에 덜 소리 지르고 덜 짜증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시작했었던 게 하고 보니까 어머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육아서를 통해서 배우신 게 아니라 남편분이랑 그냥 현장에서 경험으로 터득하신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네. 미라클 모닝도 부쩍 요즘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18년 됐어요. 경험치를 책으로 풀어내셨던 그런 거네요. 거죠. 네.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작가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다양한 그 코칭 하셨을 때 다른 분의 예시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진 거는 작가님 가족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작가님과 3명의 아이들이 경험했던 가장 행복한 미베타 추억은 무엇이었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가장 행복했던 거? 갑자기 왜 눈물이 날라오지? 그냥 이렇게 애들 셋을 침대를 안 사주고 이불을 깔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 우리도 누워야 되니까 좀 이불을 그 방을 이렇게 책상도 좀 이렇게 빼고 책꽂이만 이렇게 벽면 쪽에 있고 그 방이 굉장히 이불을 넉넉하게 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쫙 이불을 깔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눕고 5 식구가 이제 매일매일 그 공간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부딪힐 만한 위험한 이렇게 걸그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자 정리하고 최대한 일찍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면 루틴, 제가 책에 쓴 스마트 수면 루틴 같은 걸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냥 책도 읽고 뒹굴뒹굴 하면서 엄마 이거 보세요 하면서 다리 찢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좀, 야, 엄마 운동 좀 해야겠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엄마 좀 도와준다고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어깨 눌러주고 막 있잖아요. 막 이러고. 네. 그랬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제 각자 방에서 이제 자고, 네,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 이부자리와 거기 푹신푹신한 곳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마사지 받고, 저도 해주고, 엄마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해주고, 지금은 엄마 아프다 그러면 아픈 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특히 아드님. 네, 근데, 예, 이제 다시 뭐 영원히 뭐 남의 아들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사춘기니까 이제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넉넉한 엄마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아이들이 18? 또 고2, 고2, 중3, 초6학년이에요. 진짜 근데 다 사춘기 네. 거기에 껴있군요. 초, 중, 고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옛 생각에 눈물이 살짝 보이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 취침 루틴으로 아이들이 결국은 시간 개념을 익힌다는 거잖아요. 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자기가 그 하루를 온전히 자기 시간을 쓴다는 말씀을 책에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 그런 루틴이 중요하고 그런 습관이 우선이고 학습은 그 다음 단계인 거를 엄마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취침 시간하고 학습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취침 시간이랑 학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똑같은 시간에 늘 재웠었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렇게 재워서 공부 잘해라. 이거는 좀 이렇게 되게 먼 네.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절실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찍 재웠던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지금 할수록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 정말 알려줘야겠구나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똑같은 시간에 잠자는 그 연습을 매일 했었던 것은 그 항상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 오후 5시까지 원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막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되는 대로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막 우선순위 밀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맨날 이렇게 다음 주에 하지 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의 그 제한된 시간을 준다는 거는 아이에게 엄청난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연습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잤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짜증을 덜 내고 스스로 좀 이렇게 매사 적극적인 아이로 자라게 해줬어요. 매우 단순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갔는데 이게 학습 습관이랑 어떻게 연결됐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할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연습을 애들이 해본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엄청 빨리 해야겠다, 서둘러야겠다, 지금 내가 지금 게임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카톡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판단을 아이가 하는 거죠. 제가 그게 점점 되니까 제가 너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전혀 간섭하지 않게 되고 점점 공부나 이거는 자기의 일이 되더라고요. 엄마의 일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제가 점점 할 일은 간식 갖다 주고, 그래, 수고했어.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엄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제 습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라든지 그게 항상 우선시 되다 보니까 뭐 다툼이든 아니면 조율이든 그런 시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그럼 이미 초등학생을 다 키우셨으니까 그 시기에는 조금 어떻게 엄마들이 조율해 주면 좋을까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요 못 해내요. 근데 보통 제가 코칭 처음에 네이버 폼에 어떤 상황을 적어내시면 10이면 9분의 엄마가 이렇게 적어내세요. 우리 아이 하는 게 고작
뭐뭐예요. 달랑 꼭 이 단어가 붙어요. 진짜로. 달랑. 네, 달랑 학습지 몇 장, 연산 몇 장, 사고력 몇 장, 흘려듣기, 뭐 무슨 집중 듣기, 뭐 단어 근데 정말 제가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벌써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기력이 학습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릴 때부터 오히려 좀 비워주고 아이가 좀 자기가 치고 올라갈 그 기다림과 좀 공간을 주셨으면 아이가 그 공부 근력이 조금씩 높아져서 이거는 내 책임이고 공부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 선생님 학교 숙제는 선생님과 나의 약속이니까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취의 경험을 느끼고 도전하려고 하고 이걸 조금씩 늘려간다면 이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됐었을 때는 이게 이만큼의 역량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대치동 애들은 어떻게 저걸 다 해내는 거야 이런 느낌 나지만 우리 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기준을 내 아이에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맘카페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카더라 하는 거 많이 듣고 적어도 이거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한테 막 너무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단단하게 쌓이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게 아이한테 오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 해내는 거죠. 제가 그걸 엄마들이랑 이렇게 미담 같은 데서 이렇게 헤비 트래커 같은 거를 해봐요. 헤비 트래커가 뭐냐면 이쪽에다는 해야 되는 루틴을 쫙 적고 이쪽에는 이제 날을 적어요. 1, 2, 3, 4, 5, 6, 7, 8, 9, 5월이면 매일 이렇게 한 장 안에 내가 이 일을 다 했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 헤비 트래커 적잖아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걸 해보지만 정말 비타민 하나를 먹기 뭐 스쿼트 3분 하기, 뭐 플랭크 몇 개 하기, 뭐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하루 일 하기, 뭐 영어 단어 5분 하기, 테드 15분짜리 영상 하나 보기, 블로그 인스타 할 수 있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고작 몇 개잖아 고작 달랑. 근데 정말 이거 이렇게 비타민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30초도 안 걸리는 일을 맨날 빼먹어서 저 진짜 비타민 먹는 거 진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아이한테 그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빨리 안 해? 그리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것만 엄마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살짝 빼고요. 꼭 해야 되는 일부터. 꼭 해야 되는 일이란 건 어쨌건 학교 숙제겠죠. 그럼 엄마들이 그래요. 학교 숙제 없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독서라던가, 연산이라든가 좀 아이랑 합의하에 그것만으로도 즐겁게 하면서 그 책 읽는 기쁨을 느끼고 하나를 배워서 정말 10개를 알게 하는 그 배움의 과정을 엄마가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면 두렵지도 않고 아이도 처지지 않고 늦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바짝 이거 나 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달려들 수 있죠. 이게 엄마들이 꼭 습관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를 매일 30분씩 해야 된대요. 근데 습관 그렇게 해서 생기던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오히려 학을 띄게 안 하게 되는 지름길로 가지 절대로 습관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엄마들도 그런 부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런 기준을 자기 스스로 찾아본 적도 없었고 항상 그런 경쟁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맞아요. 다른 시대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엄마들이니까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없고 저도 아들한테 좋은 습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봐 하지만 저도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아이의 습관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율성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엄마들한테 왜 흔들리는지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일단 불안한 마음일 것 같고요. 불안하죠.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더 아이 잠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다 기초 놓치면 어떡해. 하고 싶을 때 확 달려들어야 되는데 기초 놓쳐가지고
제때 이렇게 발현해야 될 때 못하면 어떡해.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그거를 끈을 못 놓고 그 욕심을 못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그래도 다행히 잘하는 아이는 잘하고 아닌 아이들은 이제 뭐 다른 길을 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가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와 분명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되는 관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불안함이요. 일단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랑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랬대 어떡해 막 이러면서라도 그럼 이제 또 남편은 또 뭐 이런 제안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이게 갈 게 10의 강도가 가지 않고 엄마의 걱정과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10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가죠. 조금 덜 가고 네, 그러면 내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을 일도 좀 덜해지죠. 이게 엄마가 뭐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소용없고요. 자식 앞에서는 인격이 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최소한의 그 실수를 하고 싶다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그럴수록 남편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랑 잘 소통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엄마가 그 불안한 마음들을 찾고 이런 좋은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친구라든가, 이게 그걸 내 불안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줄 친구는 자르세요. 자르세요. 동네 엄마들 만나지 마시고, 진짜 차라리 요즘에 온라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시는 것도 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맘카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자꾸 정보를 얻는 건요. 그건 정보예요. 정보는 제가 이제 그 미베타 어머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피부 결이 좋고, 피부 톤이 좋고, 그 우리가 오장육부, 이렇게 속이 좋으면 좋은 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눈썹만 손질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냥 뭐 비비크림이나 뭐 선크림 정도만 딱 발라도, 참 저 사람 곱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뭐 이쁘고 안 예쁘고 이목구비 이런 걸 다 떠나서 피부가 안 좋은데 거기다 자꾸 뭐 빨갛게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볼도 차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에서요 너무 자꾸 그 테크닉만 방법 뭐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무슨 책을 읽긴요. 그냥 엄마랑 책 한 권이라도 여기 정말 훌륭하신 논술 선생님들 계신데 어떤 책을 엄마랑 책 한 권이라도 딱 그 마음에 탁 꽂힌 거 하나 있으면 그냥 평생 그냥 딱 때가 됐을 때 책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 우리 엄마 책 많이 읽었었는데 이러면서 책 읽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엄마가 10개를 다 먹여주겠어요. 예, 있는 거 세상에 좋다는 거 어떻게 다 먹여주겠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 바탕만 잘 깔아주고 부부가 잘 지내시고 아이랑 좋은 관계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나쁜 걸 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좋은 거 너무 많이 해주지 말고. 그래서 약간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또 자기 개발을 조금 시작하면서 강의 듣고 또 이렇게 모임 만들고 한 게 한 3년 돼요. 이상하게 자기 개발을 할 때마다 남편과 아들한테 이제 일이 생겨, 뭐, 아프대던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막 화내고 남편은. 그래서 육아 때도 그랬고, 교육을 하면서도 좀 남편이랑 다를 때, 이제 의견이 다를 때 힘들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엄마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단계에서 한참 성숙하셨고 잘 길을 닦고 계시는 선배로서 그런 이게 그 과거에 있는 엄마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참, 저도 맨날 해외 사람으로서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이제 다 이제 아는데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분들만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예. 저도 맨날 고군분투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 그래서 동갑이어서 네,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저의 인생, 제 인생 지상 최대 목표는 남편이랑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부부 사이는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언제나 좋을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파도처럼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안 좋을 때라면 아이, 이러다 또 말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너무 이제 집중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한데 그 시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만 하지 않으셔도 훨씬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조금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 우리 여자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과 그 남편들이 느끼는 부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 같이 하셔도, 네, 같이 하셔도 맞아요. 또 이렇게 막상 큰 일은 또 본인이 어깨에 짊어지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부부 사이에 좀 고맙다, 수고한다라는 말이 오고 가는 부부라면 이게 중심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할 때 계속 그 되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뭐 여자들은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 있는데 남편은 뭐 이런 소리 해요. 뭐 나는 뭐 중학생 때까지 곡만 찼다 뭐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저희 남편 얘기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타협점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자. 이거는 아이의 강점이 공부건, 뭐 음악이건, 운동이건, 좋은 습관과 바른 정신, 이런 태도. 적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엎드려 퍼자지는 않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의 공동적인 목표라면 그거를 반대할 아빠는 없잖아요. 공동의 목표. 예, 공동의 목표를 두는데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랑 이제 이렇게 저는 아이를 뭐 무슨 케이지나 뭐 황소 수학을 보내고 싶어요. 남편은 됐다 뭐 이러고 나와.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꾸 싸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더 결국은 센 사람 쪽으로 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아빠가 원하는 쪽으로 갔어요. 네, 제가 이기지를 못했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안에서 지금 더 잘하는구나. 안에서 애들을 진 빼지 않았고 아이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구나. 이게 너무 잘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9시 재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7시 반에 시작한 학원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도 이거는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얘기고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이제 그 반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보내기도 했지만 보내도 갔다 오면 바로 잘 수 있도록 싹 학교 숙제랑 준비를 해놓고 가게끔 이런 시스템. 왜냐면 기준이 그거니까요. 공부 잘해가 아니라 9시 자? 9시 반에 자? 이제 그걸, 데드라인이 이렇게 상당히 이른 편이었고, 그러니까 할 일을 좀 미리미리 해놓고 가고, 이랬고요. 그러니까 아빠랑 잘 의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공동의 목표? 네. 그거를 하나 타협을 봐야겠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아들의 삶? 어떤 삶을 살건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부모로서 물려주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목표가 같아야 그 과정을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는 의논할 수 있잖아요. 네. 엄마의 예쁜 말이 이제 또 아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있었는데 많은 엄마들이 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책에서도 여러 개의 방법들이 있긴 한데 물론 또 엄마들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너무 어렵고 방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 리뷰타 코칭을 하고 그다음 이제 미타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스며들듯이 이런 말씀들 드리고 저렇게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옆에 잘하는 사람 보면서 샘도 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나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하고 이러면서 다들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이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 5%의 의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요. 95%는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5%가 95%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밭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번씩 화도 내지만 이제 1절만 하시고 막 이렇게 3절까지 다다다다다 가던 게 좀 한 2절, 1절 줄여 나가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좀 뭐라 그럴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이제 점점 와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조심하게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노력하는 엄마로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도 그냥 그 마음 알아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조금 맞춰지면 아이한테 부딪힐 게 가장 줄어드니까 저는 그게 좀 정해진 시간에 일찍 재우세요가 이제 저의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애수면 교육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수면은 최종 이제 결과물이고요. 그 아이가 일찍 잠으로 인해서 엄마가 이렇게 육아에 내 체력이나 에너지를 빼는 걸 최소화하고 아이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뭐 10시간 이상 푹 숙면을 취하고요. 또 이제 저녁 한 10시, 11시 되면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 개발의 시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안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환경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가 맞는 거를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엄마들이 맞아요. 하는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소소일상을 하면서 벌써 15번째가 됐는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 의견은 나랑 생각이 같이 가네? 그럴 땐 되게 편하고, 어쩔 때는 되게 저랑 이 의견은 또 내 삶이랑 좀 방향성이 맞지 않네?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내 아이도 나랑 다르니까. 맞아요.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각자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할 때도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진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다 엄마가 그걸 개발해줘야 되는 건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수면만은 충분히 자야 한다는 게 많은 의사들이나 학자들의 이론이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적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야 반드시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4, 중1 아이 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중요할까요? 잠드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충분히 수면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초, 중학년 이상도 미라클 베드타임이 유효할까요? 이제 미라클 베드타임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서적인 거라든가 교감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평생 자식이랑 할 수 있는 만큼 정서적 교감은 나누셔야 될 것이고요. 좀 시간을 9시 지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저희 아이들도 12시에 자요. 중고등학생 12시에 자고요. 초등학생만 한 9시 반에서 10시에 자요. 6학년이니까. 그렇고요. 4학년은 아직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학년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난 되게 사랑받는 존재야, 행복해, 이 느낌을 물씬 받으면서 잘 수 있게끔 그냥 대화든지 이게 스킨십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하루 종일 엄마가 잘해주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딱 느끼게끔, 그게 딱 순간이어도 좋아요. 이게 1초, 5초, 뭐 10분도 좋아요. 근데 그걸 느끼게 해준 아이랑 아닌 아이랑은 다음날 말을 잘 듣는 강도가 달라요. 공부도 해라 하면 안 하지만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10분만 할까? 콜!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 자꾸 집중해서 집중 시간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공부도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낮잠 자는 아이들은 늦게 잘 거라는 거 알고 그래도 뭐 한 10시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셔야지. 9시는 이상적인 시간이니까 낮잠을 5시부터 6시 잤던 애인데 9시 데리고 들어가서 빨리 잘했지. 눈 감어. 화장실 그만 가. 물 그만 마셔. 막 이러면 많이 매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책에도 제가 많이 부록에도 싫고 이제 많이 실어놨는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초등학생인데 낮잠 안 자는데 11시, 12시에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아침 기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 기상이 뭐 8시 반, 뭐 온라인 수업하기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온라인 키고 막 잃어버릇하면 8시 반, 9시에 일어났다고 칠게요. 그런 아이들은 또 11시까지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재우고 싶으시다면 기상 시간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한 30분씩 땡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세 쌍둥이를 기르고 계시는 어머님이신데 보통 아이를 9시 반에 재우신대요. 근데 쌍둥이 그리고 재우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는 방으로 가셔서 취침을 하시는데 쌍둥이들이 새벽에 이제 문득 깨서 이제 엄마 잠을 깨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상 시간이 또 바뀌고 네, 맞아요.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그때 이제 나는 새벽 기상하려고 딱 일어나서 폼 잡았는데 애가 깨고 호출이 오면 딱 열받잖아요. 맞아. 그래, 진짜 더 잘하니까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막 진짜 아니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엄마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발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이불까지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말 달랑달랑거리고 그럼 여기라도 와 있어 막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랬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결론은 점점 좋아져요. 아이들이 크면 점점 좋아지고 그것도 다 어떻게 돌아보면 지금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잖아요. 네가 그랬다. 너 기억나냐? 그러면 기억 안 난다 그러죠. 지금은 뭐 엄마가 뭘 하든가 상관 안 하는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일단 그 감정 이렇게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잠들기 전에 매우 행복하고 기분 좋게 잠들면 실제로 아이들이 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건 제가 정말 코칭하면서 정말 느껴요. 정서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정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잠들기 전에 그렇게 기분 좋게 잠들고 엄마가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기분 좋게 많이 해주시죠.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지만 핵심은 이제 몇 가지는 가르쳐 주세요. 컨디션 좋을 때 낮에 놀 때 엄마가 이렇게 했었을 때 없는 거는 멀리 간 거 아닌 거 알지?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 맨날 영어 공부하는 거 알지? 엄마 입티형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 태윤이 민설이 좀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더 예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깼을 때 이건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이제 그 수면 공부하는 사람들 알려주는 방법인데요. 깨고 나서 바로 엄마를 부르지 말고 두 번째 엄마를 불러. 이렇게 가르쳐요, 애한테. 그러면 애가 비몽사몽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하다가 한 번을 참고 두 번째 말하고 진짜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버리고 아빠한테 간 게 아니고 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해주세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이 굉장히 안심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왜냐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 전에 분명히 있어놓고서 엄마 배신했어,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사오랑 하는 거 변함이 없어. 엄마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말해야 아냐? 근데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저는 안 물어보면 말 안 해줘서 물어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애들한테 그 말을 진짜 입이 닳도록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 또닥또닥 해주고 5학년 돼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은 7시 전에 일어나는데 밥 먹는데 1시간씩 걸릴 때가 많아요. 결국 나갈 땐 빨리 나가자고 제가 재촉하게 돼요. 좋게 다음 행동으로 유도하려면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누구세요? 연화님, 김연화. 연화님, 네. 자, 이거 제가 뮤베탁에서 좀 알려드렸던 것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애가 무슨 특정 행동을 하길 바라면 빨리 밥 먹어, 빨리 옷 입어, 너 지금 숙제 안 해? 이렇게 그 행동을 빨리 하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고 나섰을 때 너가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이득,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으면 엄마랑 그네 한 번 더 타고 뭐 유치원 버스 탈 수 있는데 빨리 옷 입고 우리 빨리 가자. 엄마 빨리 그네 타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럼 막 일어나가지고 옷 입잖아요. 근데 빨리 옷 입어. 엄마 빨리 입으라는데 너 안 입어? 더 안 입어? 그럼 더 안 입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지금 제가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 미타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남편한테 페인트 칠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더래요. 페인트 칠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도 안 하는데 다른 계기로 다른 칭찬을 하고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을 했더니 어느 날 주말에 다시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페인트를 칠해놨더래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돈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뭐든지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데 미라클 베드타임은 그걸 먼저 만들어서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육아가 수월해지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엄마를 코칭해서 엄마가 본인의 행동을 다르게 해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애가 바뀌라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다 엄마. 네, 엄마가 바뀌어서 엄마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1절만 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말하면 애랑 조금 더 소통이 될까 그거를 막 엄마가 여기서 짠 거를 막 굴리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말했을 때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말한다고 해서 돼 안 돼? 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다시 전략을 다시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말을 조금 천천히 하게 되고 느리게 하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랑 싸울 일이 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사춘기 겪는 아이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침내 깨닫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분이 다시 답을 하신 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그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책을 많이 읽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긴 아는데 그 머릿속에 그 회전이 그 시기 그때 당시에 회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뭐 대다 노트에서 감사일기 쓰고 뭐 세 줄일기 쓰고 이제 그런 이제 툴을 만들어서 계속 엄마 마음 공부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쵸. 이제 엄마도 느끼셔야겠죠. 이게 이러면 이래도 아이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내가 달라져야겠다라는 게 진짜 자기 개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 나이만큼 엄마 나이가 된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표현이 아이 이렇게 키우면서 애가 5학년이 되니까 나도 이제 5학년 나이 정도 되면서 약간 모났던 게 둥글둥글해지면서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둘째, 셋째는 더 잘 키우잖아요.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으신 분은 그거를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나 이제 아이들 일찍 재우고 이제 그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시면서 함께 성장하시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늘 내가 미베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알려주고 싶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감정이란 자원을 선순환으로 미리 잘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미 여러분 어차피 태어난 인생 더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거 알리고 싶은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다들 이렇게 저한테 와주셨었던 이런 분들은 그분들 벌써 그분들이 이미 훌륭하시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들이 참 감사해요. 미베타 뭐 1기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어머니들 참 감사하고요. 뭐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아이들을 규칙적인 시간에 재움으로 아이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기답게 자라게 하고 엄마는 그 생긴 여유 시간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가족이 올바르게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육아법이다. 그냥 우리한테서 그런 향기가 나고 저 사람 뭐 하는데 저 사람 저 집 애들 사교육도 안 하는데 잘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비인지능력, 끈기, 집중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 뭐든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집 비밀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쓰지 마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미베타 유난히 12, 13, 14기 지금 14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새벽 12시, 1시에 자던 아이들 지금 다 뭐 9시 반, 10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말을 하겠죠. 9시 반, 10시, 10시 반 정도 늦어도 자거든요. 근데 예, 아침 기상 시간을 조금 엄마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뭐 발을 주물주물 해주든지 뭐 또 음악 소리라도 뭐 좀 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아이랑 이제 앉아서 야 엄마 미베타 강의 들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10시 소등 이러면 말 안 듣죠.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이들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일단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일단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있고 이제 저녁 이렇게 늦게 자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총 9시간 반, 10시간은 자야 되는데 기상 시간은 늦어도 7시 반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10시간을 잘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아이랑 계속 거꾸로 계산하면서 시간 이야기 하시고 아이랑 같이 협상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일단은 뭐 10시 반에라도 우리 자는 거 약속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시도하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뭐 10시, 9시 반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할 거 덜 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할 걸 덜 했는데 안 해도 되니까 너 빨리 자. 이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시간의 기회를 줘야 돼요. 정말 저희 코칭 병기가 다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전 좋겠습니다. 예, 다 풀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엄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이제 너랑 약속한 걸 할 건데 이제 10시 반에 자기로 했으면 네가 숙제를 덜 했었어도 이제 우린 자야 돼. 그렇지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줄게. 네가 한번 시간 배치 한번 해보고 낮에 이렇게 놀고 뭐 놀이터 가서 놀 거 다 놀고 뭐 엄마 앞에 영어 해야 되니까 뭐 영상 흘려듣기 뭐 시간 몇 거 봐야 되고 뭐 다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판단해봐라.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지만 해보면 이제 점점 느끼겠죠? 그러고선 이제 엄마, 이제는 내일부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 애가 이제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 보인다 싶으면 그건 좀 양을 줄여주시고 우선순위를 학교 숙제? 왜냐하면 엄마가 시키지 않으면 학교 숙제도 안 해요. 이러는 엄마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엄마가 시키건 안 시키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로 키워낸다는 건 그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학원을 보내고 수학 학원을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와 내가 만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 주고 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 다른 숙제는 다 지워주더라도 학교 숙제는 그러면 네가 언제 스스로 하면 이게 되겠니? 이거를 계속 맞춰 나가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 연습을 이제 코칭 기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해내시는 분은 해내세요. 네. 네.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은 반드시 됩니다. 엄마보다 늦게 자죠? 그러면 핸드폰. 강남의 엄마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주무신대요. 왜냐하면 충전시킨다고 방 안에 둬도 싹 빼가는 거예요. 빼가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정말 어릴 때 우리 잠도 안 자가면서 키우고 유기농 뭐 한우 사다가 이유식 끓여서 먹이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정작 중요한 시기에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하다가 또 수업 시간 엎드려 자고 또 이제 오후 되면 깨가지고 이제 학원 가서 조금 하는데 또 학원 성적은 학원은 또 학교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학원 공부, 학교 공부 하게 뭐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부터 하고 나서 이게 잘 되는 애에게는 하나씩 쌓아 올리자라는 거죠. 그냥 편해요, 마음이. 네, 그냥 어쨌거나 애들 뭐 고맙고 남편도 고맙고 그래요. 요새 다들 엄마들의 고민이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맞아요. 아이들의 루틴이 되게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도 많고 또 어떻게 이제 그렇게 고학년이 올라갈 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근데요, 그게 중학교 가서 통지표 받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그 습관 잡아주시고 싶으시다면 진짜 한 5, 6학년 때 진짜 이렇게
좀, 네, 공부 습관이랑 잠자리 드는 시간 정해서 지키게 하시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너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는 그 연습을 좀 자꾸 시켜주셔야 중고등학교 가서 그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도 아이가 타임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우선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할 거를 가려서 공부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 메타인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인지는 어쨌거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인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이 1차 방정식의 요거를 개념을 이해하려면 요 개념 이해하고 요 기본 문제 풀어보고 요거 하는데 한 2시간 걸리겠네? 이 파악을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만 정해서도 안 되고요. 분량과 시간의 같이 어느 정도 견적이 아이 머릿속에 딱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년 올라갈수록 지금은 요거 하고 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가서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서라도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계속 학원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A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 A예요. 학원에서 배우는 건 B예요. 둘 다. 거기다 또 선행까지 시켜요. 그러면 애는 A를 또 다시 공부해서 다음날 학교 가서 또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심화하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응용 문제도 풀고 이래야 되는데 A 말고 오후엔 또 B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A 숙제와 B 숙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에요. 다음날 학교 갔어요. 그러면 또 A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다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에빙하우스 그 망각의 곡선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날 가면 벌써 50% 이상 까먹었어요. 그럼 다시 또 공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배우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공부를 아주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해력이나 나중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그 지문 같은 거 일을 잘해야 되니까 해주시고 영어 같은 거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니까 조금 미리부터 시작하더라도 이제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아이들 습관과 여러 가지 시간 관리 배치를 잘 할 수 있게끔 엄마가 그걸 좀 짜주시면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 공부 근력에 맞게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너무 좋네요. 다들 또 힘드신 분들은 또 코칭 받으면 되잖아요. 그 미라클 베드타임이 뭐 어떻게 진행돼요? 저는 기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냥 또 한 번씩 이제 해야지 하면 이제 모집을 해요. 계속 뭐 매달 있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14기 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잘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졸업을 시켜드리고 이제 또 15기를 모집하고 이제 그럴 예정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진짜 고학년들 어머님들이 좀 많으신데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학년은 오래 걸리고 이제 조금 어린애들은 뭐 진짜 많이 계시지만 낮잠 안 자는 아이들은 딱 진짜 금방 되고 낮잠 자는 아이들은 낮잠이 없어질 때까지는 좀 걸리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엄마가 화를 좀 덜 낸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셔서 이제 좀 적용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온라인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